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김겨울 작가의 아무튼 피아노입니다. 당신에게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가 있나요? 아무튼 시리즈가 48번째로 던진 물음에 작가 김겨울은 피아노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4권의 단독 저서를 펴낸 작가로서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 운영자, MBC 라디오 북클럽의 DJ 등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 일부분은 피아노와 피아노에 얽힌 무수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튼 피아노는 그런 저자의 피아노를 향한 지극한 발라드이자 그것을 속속들이 싫어하고 낱낱이 사랑하게 된 성실한 기록이다. 5살 때 처음 피아노의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 낯선 세계가 삶을 가득 채웠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다시금 밀려들어와 온몸을 적신 과정을 아우른다. 향유하는 사람보다 참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몸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혹은 온몸으로 참여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을 속속들이 싫어하고 낱낱이 사랑하게 된다. 글을 읽을 때보다 쓸 때, 춤을 볼 때보다 출 때, 피아노를 들을 때보다 칠 때 나는 구석구석 사랑하고 티끌까지 고심하느라 최선을 다해 살아있게 된다. 글이 어려운 만큼 글을 사랑하게 된다. 춤이 힘든 만큼 춤을 사랑하게 된다. 피아노가 두려운 만큼 피아노를 사랑하게 된다. 나는 피아노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두려운 것이다. 사실 그 콩쿠르 무대보다 더 생생히 기억나는 건 그 뒤에 있었던 일이다. 연말에 있을 학원 발표회에서 콩쿠르 때 연주한 곡을 포함해 몇 곡을 연주하기로 했다. 레슨을 받느라 선생님 앞에서 신나게 연주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웃었다. 왜 웃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왜 웃었는지 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두 손과 두 발, 온몸을 다 써가면서 온갖 표정을 지으면서 피아노에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웃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처럼 온몸으로 집중해서 연주하던 9살 어린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의 세계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5살 이래로 음정은 언어의 자리에 슬며시 밀고 들어와 등나무처럼 결합했다. 나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았고 지금도 무수한 소리를 듣는다. 소리는 음이 되고 음이름이 되어 뇌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 그것은 색이 되어 잠시 뇌를 물들이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피아노의 유산이다. 나는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세계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 나는 클래식 음악이 내가 가진 마지막 벽이라고 느낀다. 내가 가진 유일한 마음의 집이 활활 타올라 석가래마저 불타 없어져도 홀로 불타지 않는 벽. 노래에도 말소리에도 대화에도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을 때 지친 몸을 끌고 가서 털썩 주저앉으면 기댈 수 있는 푹신한 소파는 못 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벽.
거칠고 두꺼운 벽에 머리를 기대면 나보다 먼저 기쁘고 슬펐던 이들이 온갖 소리로 나를 지탱해준다. 이 벽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하도 많이 펼쳐서 다 헐어버린 황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너덜거리는 한홍악보를 한 장씩 넘겨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쓰던 한홍이다. 이걸 능숙하게 치던 때에 내가 있었고 그 시절로부터 나는 꽤 먼 길을 떠나왔다. 아르페지오며 화음 연습곡까지 다 쳐놓고 아직 어려서 옥타브 연습곡만 못 치던 때로부터 레슨에서 옥타브 연타를 연습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르페지오 연습곡 페이지에 별것 아니라는 듯이 레가토라고 쓰여있던 때로부터 아르페지오 레가토를 연습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끙끙대야 하는 지금까지. 그 손과 이 손은 다른 손이다. 그 어린이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언급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단어, 짧은 구절, 문구, 문장, 문단, 글은 각각 음표, 이음줄로 연결된 음들, 동기, 프레이즈, 주제, 곡에 대응한다. 글이 쓰인 책은 악보가 기록된 악보집에 대응한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듯 악보도 순차적으로 읽으며 책을 그렇게 읽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보를 읽을 때도 순차성을 거부할 수 있다. 음악은 언어 없는 언어, 잘게 쪼개진 의미를 실어 나르는 대신 감정을 열어놓는 언어다. 이제 나는 말을 멈추기란 도통 쉽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누군가가 말을 멈추게 해야 겨우 뭔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말하는 일이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부를 떼어내 전달하는 일이고, 그 이전에 침묵의 시간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으며 듣는 시간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듣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듣기 위해 침묵해야 하며 침묵의 힘으로 말해야 한다. 더 자세히, 더 세심히, 더 온전히 들어야 한다. 나 자신의 소리도 다른 누군가의 소리도 고립이 끝난 후에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아무튼 피아노 함께 읽어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을 떠올리며 웃음 지으면서 읽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피아노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무엇을 떠올리며 읽어내려가기 참 좋은 글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정말 따스한 봄이 왔어요. 아직도 2022년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작해서 행복하게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딱히 없다면 2022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가 있나요? 아무튼 시리즈가 48번째로 던진 물음에 작가 김겨울은 피아노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4권의 단독 저서를 펴낸 작가로서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 운영자, MBC 라디오 북클럽의 DJ 등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 일부분은 피아노와 피아노에 얽힌 무수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튼 피아노는 그런 저자의 피아노를 향한 지극한 발라드이자 그것을 속속들이 싫어하고 낱낱이 사랑하게 된 성실한 기록이다. 5살 때 처음 피아노의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 낯선 세계가 삶을 가득 채웠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다시금 밀려들어와 온몸을 적신 과정을 아우른다.
창요하는 사람보다 참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몸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혹은 온몸으로 참여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을 속속들이 싫어하고 낱낱이 사랑하게 된다. 글을 읽을 때보다 쓸 때, 춤을 볼 때보다 출 때, 피아노를 들을 때보다 칠 때 나는 구석구석 사랑하고 티끌까지 고심하느라 최선을 다해 살아있게 된다. 글이 어려운 만큼 글을 사랑하게 된다. 춤이 힘든 만큼 춤을 사랑하게 된다. 피아노가 두려운 만큼 피아노를 사랑하게 된다. 나는 피아노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두려운 것이다. 사실 그 콩쿠르 무대보다 더 생생히 기억나는 건 그 뒤에 있었던 일이다. 연말에 있을 학원 발표회에서 콩쿠르 때 연주한 곡을 포함해 몇 곡을 연주하기로 했다. 레슨을 받느라 선생님 앞에서 신나게 연주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웃었다. 왜 웃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왜 웃었는지 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두 손과 두 발, 온몸을 다 써가면서 온갖 표정을 지으면서 피아노에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웃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처럼 온몸으로 집중해서 연주하던 9살 어린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의 세계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5살 이래로 음정은 언어의 자리에 슬며시 밀고 들어와 등나무처럼 결합했다. 나는 평생 소리와 함께 살았고 지금도 우수한 소리를 듣는다. 소리는 음이 되고 음이름이 되어 뇌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 그것은 색이 되어 잠시 뇌를 물들이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피아노의 유산이다. 나는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세계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 나는 클래식 음악이 내가 가진 마지막 벽이라고 느낀다. 내가 가진 유일한 마음의 집이 활활 타올라 석가래마저 불타 없어져도 홀로 불타지 않는 벽. 노래에도 말소리에도 대화에도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을 때 지친 몸을 끌고 가서 털썩 주저앉으면 기댈 수 있는 푹신한 소파는 못 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벽. 거칠고 두꺼운 벽에 머리를 기대면 나보다 먼저 기쁘고 슬펐던 이들이 온갖 소리로 나를 지탱해준다. 이 벽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하도 많이 펼쳐서 다 헐어버린 황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너덜거리는 한홍악보를 한 장씩 넘겨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쓰던 한홍이다. 이걸 능숙하게 치던 때에 내가 있었고 그 시절로부터 나는 꽤 먼 길을 떠나왔다. 아르페지오며 화음 연습곡까지 다 쳐놓고 아직 어려서 옥타브 연습곡만 못 치던 때로부터 레슨에서 옥타브 연타를 연습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르페지오 연습곡 페이지에 별것 아니라는 듯이 레가토라고 쓰여있던 때로부터 아르페지오 레가토를 연습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끙끙대야 하는 지금까지. 그 손과 이 손은 다른 손이다. 그 어린이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언급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단어, 짧은 구절, 문구, 문장, 문단, 글은 각각 음표, 이음줄로 연결된 음들, 동기, 프레이즈, 주제, 곡에 대응한다.
글이 쓰인 책은 악보가 기록된 악보집에 대응한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듯 악보도 순차적으로 읽으며 책을 그렇게 읽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보를 읽을 때도 순차성을 거부할 수 있다. 음악은 언어 없는 언어, 잘게 쪼개진 의미를 실어나르는 대신 감정을 열어놓는 언어다. 이제 나는 말을 멈추기란 도통 쉽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누군가가 말을 멈추게 해야 겨우 뭔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말하는 일이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부를 떼어내 전달하는 일이고, 그 이전에 침묵의 시간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으며 듣는 시간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듣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듣기 위해 침묵해야 하며 침묵의 힘으로 말해야 한다. 더 자세히, 더 세심히, 더 온전히 들어야 한다. 나 자신의 소리도 다른 누군가의 소리도 고립이 끝난 후에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